자, 이제 실질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장사를 시작한다고 쳐요. 이제 레모네이드 가게를 차렸는데 부모님한테 1,000불을 빌렸어요. 전에 이제 예에서는 제가 1,000불을 자본금을 댔었죠. 근데 이번에는 10,000원을 부모님한테도 빌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 섹션에 있는 거고 자본금은 없어요. 제 돈을 투자한 게 아니니까. 근데 10,000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10,000원이 생기니까 자산에는 또 10,000원을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만은 부채 만 더하기 자본 0. 그래서 같이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음 단계를 가볼게요. 그러면 자본금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장사를 해요.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들어갑니다. 오늘 손익계산서. 오늘 매출을 15,000불, 15,000원어치 팔았어요. 근데 이제 비용이 5,000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단기 수익, 오늘의 이익이 10,000원이 남죠. 그죠? 그럼 이게 제가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남는 이익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이게 밸런스 시트로 가야 돼요. 왜냐면은 10,000원 남은 단기 순이익이 우리 회사의 레모네이드 회사의 재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 10,000원이 현금 흐름표로도 가고 재무 상태표로 동시에 가요. 기록상으로. 왜냐면 10,000원이 단기 순이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 부분으로 밸런스 시트로 이동을 해주고 현금 흐름표에는 오퍼레이션에서 10,000원의 이득이 났다, 캐시가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세 가지의 순서들이 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단기 순이익이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이거를 캐시플로우 from operation, 비즈니스 영업을 해서 들어온 만불로 기록이 돼요. 근데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이 넷인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뭐 디프레이션, 어프리시에이션 그런 것도 기록이 돼서 그걸 다시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비용 처리됐던 아이템이라서. 그리고 그거는 실질적인 현금 사용이 아니라. 근데 뭐 오늘은 회계를 구체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이제 cash flow from operation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10,000원을 부모님한테 빌렸었죠. 그래서 그 기초 현금, 시작 현금 10,000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장사가 끝났을 때 그 엔딩 피리어드에 20,000원 현금이 내 주머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오늘 번 실질적인 단기 순이익과 합쳐서. 그러면 이제 20,000원이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에서 전장으로 다시 가서 여기 생긴 20,000원 이 현금이 자산에 20,000원 현금으로 기록돼야 되겠죠, 그죠? 밸런스 시세. 그럼 20,000원이 기록되면 20,000원을 이 부분 어디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서 0이 돼야 돼요. 이걸 다 같이 함께 더하고 빼고 했을 때. 그래서 20,000원이 들어와서 현금 20,000원이 기록되고 총자산 20,000원이에요. 차입금이 10,000원이 있었죠. 부모님한테 빌린 게. 그리고 10,000원 이득이 들어왔어요. 그죠? 인컴 스테이트먼트 단기 순이익이. 그럼 만 더하기 만 하면 총 부채 및 자본이 20,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만, 제가 20,000원에서 10,000원 빼고 10,000원 빼면 0이 돼서 밸런스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익 계산서는 오늘 얼마 벌었어요. 이달에 얼마 벌었어요. 2년에 얼마 벌었어요. 라고 보여주는 그 부분이고 그 숫자가 현금 흐름표와 재무상태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초기 자본금이 있으면 재무상태표에서도 뭔가가 숫자가 시작하겠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10,000원처럼.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실질적인 얼마의 현금이 들어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이제 총 얼마의 자산이 회사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다각적인 어, 문서예요. Financial Statement. 근데 특히 사업을 해보시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억을 했다고 해요. 올해. 근데 그 중에 절반이 외상으로
받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5억이 현금으로 들어왔을 테고 5억은 외상값으로 잡혀 있겠죠? 근데 5억을 현금을 못 끌어오면 이제 회사 돌리는데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출이 중요는 하지만 매출과 더불어 이 실질 현금 흐름표를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보통들 처음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구조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손익계산서에만 굉장히 매달리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볼 줄 알고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나중에 기업 분석하시고 뭐 밸런스 시 자체를 이제 뭐 연준에서 나오는 거 그런 거 보시고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런 컨셉 자체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나리오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외상으로 재료를 사요. 그래서 레몬 100만 원어치를 구매했어요. 그러면 레몬이 저한테 들어오는 순간 외상으로 샀던 빚을 줘서 샀던 제 자산이죠. 인벤토리. 그래서 자산 안에 100만 원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부채나 자본금에서 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부채를 진 거기 때문에 100만 원이 부채에 잡히면서 양쪽이 캔슬돼서 밸런스가 맞을 수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왼쪽 오른쪽 그 컨셉이 아니라 위아래 컨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산 안에서의 변동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금 시상으로 레모네이드를 10만 원을 사갔던 사람이 10만 원을 이제 페이를 해요. 그러면 현금은 늘고 매출 채권은 줄겠죠. 그래서 밸런스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아니면 appreciation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도구를 샀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레몬즙 짜는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뭐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면 이거는 어, 회사 자산이 되죠. 그래서 밸런스 시트에 어, 자산으로 잡혀요. 근데 다만 자산으로 잡았는데 1,000만 원을 뭐 5년에 나눠서 어, 200만 원씩 밸류를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잘라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5년이 지나면 이 자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밸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경우에는 가장 좋은 예가 자동차예요. 만약에 법인으로 자동차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 자동차가 물리적 재산으로 자산에 잡히겠죠. 대신에 어, 그 비용을 같은 비용을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속 까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밸런스 시트에서도 또 줄어들거든요. 어, 밸류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 자산 자체의 밸류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다만 이건 실질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장부상에서 이렇게 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에서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인해서 자동차를 법인으로 산다. 이래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이런 메커니즘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세 개, 인컴 스테이트먼트, 캐시플로우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전부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 꼭 알아야 될 게 손익계산서는 이제 본인의 이득을 보여주고 현금흐름표는 제일 중요한 캐시플로우, 현금 생존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사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체력, 안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